안녕하세요. 비더뉴 정태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성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능코 수술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코 수술은 숨을 잘 쉬게 해주는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코막힘 수술이죠. 호흡에 관련된 코막힘 수술을 이제 기능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용코는 이런 어쨌든 호흡에 관련된 게 아니라 주로는 이제 모양, 코가 낮은지 높은지 긴지 짧은지에 따라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휜 거를 교정할 수도 있죠. 이 휜 부분은 좀 애매한데 휜 부분은 호흡, 코의 기능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휘면은 이쁘지 않으니까 미용코 수술이 될 수도 있고 휘면 코 안에 비중격도 휘어 있으니까 기능코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능코 수술의 대표적인 거는 비중격 망곡증 수술, 두 번째는 통칭 비염 수술로 알려있는 합의각계 절제술, 세 번째는 이제 비밸브 재건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은 코 안에 이제 센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휘었다는 것을 똑바로 하는 게 망곡증 수술이죠. 앞쪽이 많이 휘면 이제 예민해져요. 코막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휘었느냐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 휘었냐 따라서 이거를 비중격 망곡증으로 볼지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환자의 증상과 일치하는지. 비중격을 이렇게 휘었는데 환자는 오른쪽으로 휘었는데 왼쪽이 막힌대요. 그거는 심하지 않은 망곡증일 수도 있죠. 진짜 많이 휘면 그쪽이 막혀요. 두 번째는 하비각계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 안에는 비중격 이외에 비각계라는 게 상, 중, 하 있어요. 그 중에서 아래쪽인 하비각계라는 게 제일 커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코 막히는 이유는 그 하비각계라는 게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하비각계는 안에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해요. 서 있을 땐 편한데 누울 때 보는 거는 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커지기 때문이에요. 위치가 바뀌고, 그리고 사람은 생리적으로 4시간 간격으로 양쪽이 번갈아 쉬어요. 항상 양쪽으로 쉬지 않아요. 대부분 의식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예민하신 분이나 망곡증이 있으면 숨 쉬어야 되는 곳도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그게 잘 의식되죠. 아니면 진짜 그 하비각계 자체가 원래 큰 사람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큰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큰 사람도 있죠. 후천적인 큰 사람들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비염, 만성 알러지 비염은 점막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너무 반응을 하는 거죠. 지치기도 심하게 하고 콧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 점막이 분비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불어요. 그래서 안에가 허옇게 되고 너덜너덜하게 되고 커지니까 콧구멍 안쪽을 꽉 채우죠. 그럼 숨쉬기가 너무 힘들죠. 이제 이런 사람은 하비각계 절제를 해줘야 돼요. 마지막은 이제 비밸브 재건술이에요. 비밸브 협착은 비중격이랑 많이 관련이 있는 건데 비중격은 가운데 축이잖아요. 비밸브는 이 비중격과 옆에 지붕, 콧등에 해당하는 이 지붕과의 서로 간의 간극을 얘기해요. 비중격이 많이 휘면 비밸브도 많이 좁아질 수 있어요. 특히 비중격 중에 이 아랫부분이 아닌 위쪽 부분이 많이 휠 때 비밸브 협착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비중격이 곧더라도 이 옆에 지붕 부분이 내려앉으면 비밸브 협착이 생겨요. 일부는 비중격 망곡증도 포함하는 거지만 새로운 개념에 있는 것이 비밸브 협착이죠. 예전에는 많이 사용이 안 됐는데 최근에 비중격은 똑바른데도 막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밸브 협착으로 이제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코라면 비염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죠. 비염이 어떻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비염으로 인해서 심해진 코막힘을 개선시키는 거지 비염이 생기는 원인을 다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알레르기 비염에서 기능코 수술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비염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코막힘, 심한 코막힘이 좋아질 수 있는 거지 완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기능코 수술을 하더라도 꾸준히 관리는 해줘야 되는 거죠. 매일 먹지는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심할 때는 약물 복용을 해줘야 또다시 수술을 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코골이 수술은 기능코는 아니죠. 비강을 거쳐서 목으로 넘어갈 때 좁아지는 부위에 목젖이 잘 때 이제 팔락거리면서 너무 좁아져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는 비중격이나 비염이 해결된다고 코골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망곡증이나 비밸브 협착은 재발이 된다기보다는 처음에 잘
덜 될 수 있죠. 많이 휘었는데 이렇게 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못 필 수 있어요. 교정이 덜 될 수 있는 건 있지만 교정된 게 다시 나빠지느냐, 그렇지는 잘 않아요. 처음부터 좀 덜 될 수 있죠. 합의각계 절제 수술은 합의각계가 다시 커질 수 있어요. 왜냐면 합의각계 전절제를 다 잘라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러지 환자가 그 관리를 잘 안 한다면 다시 커질 수 있죠. 단 알레르기 비염이 없는 선천적으로 그냥 합의각계가 컸던 사람은 잘라놓으면 잘라놓은 대로 있어요. 물론 합의각계를 다 잘라내면 커질 일은 없는데 합의각계라는 건 되게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전절제를 다 잘라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커질 수도 있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능과 비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코이기 때문에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미용코 수술과 같이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특히 휘어진 코 이런 거는 기능적인 문제와 휘어진 문제도 어느 정도는 겹쳐 있기 때문에 따로 뗄 수는 없어요. 단 기형코를 하면서 높이지 않겠다, 그는 본인의 의사가 한 거니까 그거는 가능은 하죠. 두 가지 다 할 생각이라면 한꺼번에 받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비중격을 교정할 때는 연고를 채취하는데 그게 또 미용코의 재료에 해당하기도 하니까 오히려 기능코를 먼저 하면 나중에 미용코를 할 때 불이익이 생기죠. 재료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한꺼번에 하는 거죠. 오늘은 기능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람마다 비염의 상태, 그리고 원인, 그리고 단순히 이제 비염인지 비중격 망곡증인지 비밸브 협착인지 그런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고 또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